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개미들이 난 클럽을 운영 중인 김사부입니다. 시장 흐름, 주말 편히 쉬셨습니까? 주말 이변시는 나스닥 비트크루들의 강세로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죠. 원동력은 트럼프가 시진핑과 통화를 했다면서 또 중국급 반도체 일부의 관세를 철회하면서 서로 관세 협상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였고요. 해서 지금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5월부터는 관세 협상이 시작이 될 것이고 한 방에 해결될 것은 아니고 노이즈는 있을 것이지만 결국엔 타협의 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에 위시는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안정을 찾고 우상향이든 박스권을 그리든 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변동성장은 지속이 될 것이다. 왜냐? 협상 과정에서 노이즈는 당연한 거고 또 이에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또 어찌되었든 서로 관세를 주고받기 때문에 또 안 그래도 경기 둔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세를 더하면 경기가 어찌 될지는 뻔하죠. 시체는 아직은 모르지만 여파는 분명하기에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으로 다시 친구가를 치고 간다, 이건 아니고요. 등락을 주면서 변동성 박스권 흐름이 지속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말 5월 초중순으로 가는 흐름은 일단은 변동성 박스권 흐름으로 보시고, 지금부터는 지수보다는 섹터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고, 지수는 흔들려 빠지면 저감매수 기회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나스닥 코스피 차트를 보시고 향후 흐름을 이해하십시오. 나스닥 일봉 전망해드린 대로 이중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는데요. 실적으로는 200일선이 기준점으로 박스권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투아치로 봤을 때도 절반 되돌림이 나왔고 이후 좀 더 가더라도 지금부터는 매수가 아니고 비중 드러내도 하는 것 아시면 되고, 또 왼쪽에 예상도처럼 향후 변동성 박스권의 흐름을 예상하고 계시면 됩니다. 나스닥 월봉, 이번 달 월봉을 보시면 밑꼬리가 길게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으로는 이 밑꼬리도 갭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좀부터 알려드려서 잘 아실 건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해서 밑꼬리가 달렸다 해서 바로 가기보다는 밑꼬리의 최소한 13이나 절반 수준까지는 내려와서 갭을 메꾸고 다시 밑꼬리를 달아도 달아야 하는 겁니다. 위 한 번처럼, 그리고 정말 강한 장은 두 번처럼 바로 양봉을 만들고 가는 건데요. 지금은 한 번의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겠죠. 해서 5월은 이 밑꼬리 작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에 좀 더 오르더라도 다시 내려온다 라는 거, 해서 이때 매수를 하는 거란 거 아시면 되고, 이건 코스피로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코스피 일봉 오히려 좀 더 오를 순 있지만 2600배 가까워 질수록 비중 드러내도록 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바로 2600불 넘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누구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확률에 베팅하는 거죠. 정석대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또 오히려 더 간다면 보유한 걸 가져와서 극대화하면 되는 거고요. 한방에 고점에 매도 저점 매수, 이건 신도 모르는 영역이라고 했죠. 암튼 이번 주 추가 상승 시에는 비중 드러내도에 중점을 두고 다시 내려오면 지금부터는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코스피, 월봉, 나스닥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도 밑꼬리가 길게 만들어졌는데요. 이것도 갭인 거고 이걸 메꾸러 내려온다 보시면 됩니다. 해서 지금부터 위로 갈 때는 추격하는 거 아니고요. 기다렸다가 다시 내려오길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작년부터 매번 알려드린 중요한 기법이었습니다. 종목별 섹터 흐름, 지금부터 중요한 건 관세 전쟁이 협상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으로 또 협상 노이즈로 인해서 언제든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제부터는 이때는 무조건 매수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위와 같은 이유로 흔들림도 나오고 변동성도 나오고 하면서 경기 침체니 어쩌고 하면서 겁을 주고 장급락도 나오고 할 때가 있을 건데요. 전혀 개의치 말고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지난번 미증시 4월 초 폭락 때 트럼프와 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라고 했죠. 거기가 올해 바닥이 맞는 겁니다. 만에 하나 정말로 심각한 경기 침체로 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근데 여전히 모든 정황상 강한 침체 가능성은 적습니다. 단 경도한 침체 우려는 여전하고 또 관세로 인해서 둔화는 분명하죠. 해서 위로 강하게 신고가를 내면서 간다, 이건 아니한 것도 잘 알 수 있기에 결국엔 박스권이라는 것 해서 막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요. 박스 상단에서는 비중 드러내도록 하단에서는 매수, 이걸 올해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4월 초 폭락할 때는 왜 종목을 매수하면 안 되었냐면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어서 그런 거였기에 오히려 더 튀면 무조건 먹는 인덱스를 1순위로 공략하는 게 무조건이었던 겁니다. 만일 4월 초 더 개싸움을 해서 더 빠지 말랄 법 있었나요? 지금처럼 빨리 협상 모드로 안 들어갔다면 무턱대고 종목을 매수했다면 지금 큰 손실을 나고 있을 건 뻔한 거죠. 해서 지금까지 알려드린 제 전략이 무조건 맞았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협상 모드로 들어가니 거기가 바닥이었다는 것을 트럼프와 연준 등 시장이 알려주었으니 이제부터는 지수가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섹터 종목은 지금부터는 관세 전쟁도 창에 들어갔기 때문에 펀드메탈 장으로 점차 변모를 할 것임을 알아야 하겠죠. 올린 대선이 있는 특수한 경우라서 정책주들이 이슈가 되고 테마가 되고 하면서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이보다는 펀드메탈 실적 성장으로 가서 크게 먹는데 집중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당장에는 표가 안 나서 개미들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펀드메탈장의 위력을 보여줄 것이고, 결국 지금 같은 초박엔 세일 구간에서 역사적으로 5번째로 주어지는 절호의 기회에서 제 전략대로 잘한 분들은 나중에 큰 수익,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스타 종목에 대해서는 지난주 내내 상세 설명을 드렸고 또 변한 것도 없기에 크게 해드릴 게 없습니다. 주원주가 호실적에 이슈까지 나오면서 초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보유자의 구간이고 능력되는 분들은 단타든 뭐든 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레버리지는 이번 주 추억 상승 시에는 잘 팔아주는데 주력을 하면 되고요. 참전은 반도체 관세가 나오면 불확실성 해소로 작동이 될 것이라는 것. 정처 역시 관세가 발표되면 탄력이 나올 거란 것. 음식료는 현재 우리 기업 중에서 실적 성장에서는 탑이라는 것. 올해 우리 기업들 실적 10중 8구는 좋지 않을 거라고 했죠. 이거 아주 잘 새기셔야 하고, 이제는 다들 대바닥을 벗어났기에 살만한 게 없다는 것. 다만 먼저 급등에 치고 나갔던 놈들이 저점을 다지고 있는 놈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여전히 매수로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화장품은 좋은데 경도나 우려가 있기에 강하게 치고 하기엔 무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모른다 싶은 놈들은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향후 우리 증시의 최고의 모멘텀은 삼법 개정이라고 했죠. 자산주, 지주사, 금융증권을 보셔야 하고, 증권주에서 신고가 나는 놈 있죠. 이거 얼마나 강조드렸습니까? 잘 대응한 분들은 잘 간수해 가시면 되고요. 부황하면 당연히 매수고요. 또 수많은 성장 모멘텀이 있지만 하반기부터 한다는 IMA 계좌, 이거 알아보시면 이게 얼마나 초대형 재료인지 알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또 장이 온전해지면 중소형 알짜배기 조산주들이 소리 없이 대박나는 놈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이건 개인들이 기업 분석을 통해서 발굴하기에는 불가능하기에 여기서 종목을 알려드릴 순 없고요. 우리 멤버십님들은 보석들을 부지런히 매집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한한령, 수혜주로 엔터, 미디어 등을 잘 봐야 한다고 했는데 최근 흐름이 좋아지려고 하죠. 특히나 기획사 주들이 역시 좋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일부 움직이긴 하지만 이보다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공략해 두시는 게 좋다 했습니다. 하이브, SM, YG, 스튜디오 드래곤 등등 어전도 하청업체로 전락은 했지만 그래도 핵심 비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건 우리뿐이기에 대세로는 간다고 했죠. 역시 종목은 많지만 한정 KPS 주 1위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사는 건 아니고 차트상 tim박 수령을 만들면서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하니 이때를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지도 결국엔 SMR 수혜가 비중이 크게 작용을 한다고 했죠. 내수부양 기대감도 있지만 이보다는 SMR이라고 했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HD현대, 내수들도 환율과 추경 등의 기대감으로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 등이 아주 흐름이 좋죠. 주황시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보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장이 오르니까 공매도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죠. 피만 공매도는 어떻게 친다고 했죠? 바닥에서 매집을 하듯이 고점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쌓아간다고 했죠. 어떤 경우에는 공매도를 치려고 상승을 방관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해서 물량을 계속해서 쌓고 나서 때가 되면 점차 컵에 물이 다 차면 넘치듯이 공격을 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여전히 가장 취약한 건 좀비가 많은 코락이고 또 펀드메탈이 아닌 이슈와 테마로 움직인 놈들이고, 여기에는 버블이 심한 바이오주가 1순위로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대장인 알테오젠의 차트 흐름 잘 보셔야 한다고 했죠. 또 ABL 바이오 이런 것들도 에로로 여전히 강하지만 반영하면 내려오는 겁니다. 리아캠, 보로노이, 페트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고 했죠. 시간이 좀 더 걸릴 순 있지만 바이오 빼면 소부장과 인엄 밖에는 없고, 대세하라고 갈지언정 기술적 반등은 크게 나올 수가 있는데 시작을 하려다가 코스피, 이전, 철회, 유중 등으로 자멸을 했지만 점차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소정의 반처라 살아날 것이고, 그러면 우상향은 당연하겠죠. 하나마이크론, 심태, YC 등등 사실 아무거나 살살 모아두면 수익이 날 것이지만 일단은 삼전을 묵직하게 베팅하고 안전하게 먹고 그리고 나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책주들이 움직이는데요. 나오려는 정책은 다 나왔고 또 실제 이루어져야 하고 할 것은 삼법 개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주식표가 많은 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빠꿈이 이재명이가 강하게 외치고는 있지만 당선되고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삼법 개정은 대세로 가는 거라서 계속해서 봐야 하는 거고, 국진당에서 후보가 나오고 그러면 정책들도 나올 것인데 설사 움직인다고 해도 굳이 해야 하나 싶습니다. 올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설마 5월 초순 코스에서는 비중교전에도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것 아시고, 본격적인 펀드메타 실제 성장장이 펼쳐질 것임을 아시고 보석들을 여전히 주투타는데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나중에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내일 장중 리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제 전략과 추천주 바꾼 지옥 불구덩이 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